네, 그래요. 자, 가볼게요. 가압류하고 가처분 등기 지난 시간에 일반론에 관해서는 정리를 했는데 빠르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가압류와 가처분 등기는 일단 등기 절차의 개시는 당사자의 뭐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법원의 뭐에 의해서 촉탁에 의해서 등기 절차가 개시된다라는 거 주의해 두셔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과거 기출 지문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러면 그 등기 사건은 절차상에서 등기사항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지문이 나오면 의외로 가압류 결정에 의해서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를 신청한 경우 나오면 그냥 읽으면 꼭 뭐한다? 맞는 지문처럼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가압류와 가처분은 항상 법원의 뭐에 의해서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하나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가압류 등기는 기본적으로 가압류 등기는 앞자에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금전 채권을 보전할 목적이고, 가처분 등기는 금전 채권을 보전할 목적이 아니라 일정한 등기법상에서는 일정한 등기 청구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설문에서 가압류 등기를 할 수 있느냐, 가처분 등기를 할 수 없느냐, 있느냐 시험 문제가 나오면 가압류와 가처분 등기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있다 이게 O예요.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이 지문은 뭐다? X 이렇게 봐도 무방해요. 무방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안 되는 지문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압류 가처분을 내가 찍어야 된다면 할 수 없다면 일단 틀린 지문으로 보면 돼요. 대부분 왜냐하면 처분 제한의 등기들은 모든 권리는 다 처분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마라라고 뭐다 제한을 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본질적으로 안 되는 게 뭐냐면 가등기에 기해서 뭐다 본등기,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는 처분하는 등기가 아니라 취득하는 등기잖아요. 취득하는 사람에게 처분을 금지한다라는 말은 성립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 이런 등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이런 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그거 하나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또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부동산 일부와 지분이 있잖아요. 부동산의 일부와 지분. 그거는 이제 가처분의 영역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암기한 대로 부동산 일부에는 뭐만 가능하니까 용의권만 가능하니까 그럼 부동산 일부의 가압류와 가처분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거는 그 영역에서 푸는 거고, 마찬가지 지분에 대해서는 용의권 설정 등기 뭐다? X. 지분만 소유권 보존 등기 X. 지분만 상속 X. 1인이 전원 명의의 본등기 X. 합유 지분 기록 X.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합유 지분 기록 X니까 합유 지분 자체가 기록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합유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한다, 가처분한다는 말도 성립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는 그런 영역 안에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일부와 지분이 나오면 그 영역 안에서 풀어야 되는 거고, 그 외에는 요거 하나 지문만 조심하시면 다 해결이 된다고요. 가압류와 가처분은. 자, 그렇게 이제 해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압류는 금전 채권의 목적이니까 그 이상의 지문이 없어요. 근데 가처분과 같은 경우는 금전 채권이 아니라 일정한 등기 청구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하니까 그 등기 청구권은 기본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할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매수인의 입장에서 서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매도인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잖아요. 그죠? 그 채권을 뭐할 목적으로? 보전할 목적으로 매도인의 재산권을 뭐한다? 제한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뭔지만 생각을 하시면 아주 간단한데, 이쪽으로 보시면 가처분 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 지문을요, 제가 그림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할게요. 저 선풍기 소리가 너무 크니까
소리가 죽는다. 조금만 좀, 이 선풍기 소리 조금만 줄일래요? 예. 왜냐면 소리가 너무 크면 제가 목소리를 자꾸 높여야 돼요. 예, 됐어요. 그 정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여기에서, 볼게요. 1점, 소유권 보전. 시험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 이렇게 시각화 시켜서 문제 푸세요. 그러면 갑 소유권에 관해서 처분 금지, 가처분에서 그러면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뭐할 목적으로 보전할 목적으로 갑의 소유권을 뭐하라 제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가처분이 된 시점이 이 시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전에 성립된 거 여기에 만약에 을구에 만약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럼 이 저당권은 가처분 이전에 성립된 권리잖아요. 그죠? 근데 가처분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금지 자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한되는 것이지. 그래서 갑은 소유권을 자유롭게 타인에게 양도나 처분이 뭐하다 가능해요. 다만 그럼 이후에 가처분된 시점 이후에 들어오는 등기가 있다라고 가정할게요. 만약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들어온다. A 명의로. 그럼 A라는 사람은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가처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들어온 사람이죠. 그죠? 마찬가지 또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B. 그 다음에 갑이 제3자에게 뭘 했다? 소유권 이전을 했다. 이런 등기들이 성립이 가능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을이 가처분에 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자기 앞으로 무슨 등기 신청할 거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 할 거다? 신청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의 신청은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 을이 갑을 상대로 판결을 받아서 간다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슨 신청? 단독 신청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할 거고 소송 중에 갑이 소송에 질 것 같으니까 변호사 비용도 아낄 겸 해가지고 내가 등기 신청 절차에 협력해줄게 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러면 이 등기를 뭐로 갈 수도 있다? 공동신청으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시험 문제의 정답의 결정 요소는 아니에요. 근데 지문이 길게 나올 때 출제원이 자주 써먹는 단어가 뭐냐면 갑을 우리는 가처분 채무자, 을을 가처분 채권자. 그럼 지문을 길게 만들려면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와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서 가처분 채권자가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나면 지문이 엄청 뭐한다? 길어지죠. 근데 그거는 정답의 결정 요소는 아니라고요. 일단 신청을 할 거잖아요. 그럼 하게 되면 A와 B와 병은 이미 을 명의의 가처분 등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들어왔고 두 번째 A가 승소 판결을 받는다든지 또는 갑과 공동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하러 갈 때는 A, B, 병은 누구에게는 을에게는 대항을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들어온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뭐의 대상이다? 말소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말소의 대상. 이때 말소를 할 때는요. 가처분 채권자 을이 무슨 신청으로? 단독 신청으로 말소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고 가처분 이후에 격려된 제3자 명의 갑하고 을이 당사자잖아요. 그러면 A, B, 병은 뭐다? 가처분 이후에 실행된 제3자 명의의 등기라고 보면 되겠죠. 이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단독 신청으로 말소할 건데 이때 이 말소 등기 신청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어떻게 해라고 되어 있냐면 동시에 뭘 해라? 신청해라 라고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별도로 신청하지 말고 이전 등기 신청서 하나, 가처분 이후에 등기, 말소 등기 신청서 하나 작성해서 함께 제출하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처분 채권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일.
그런데 요 내용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보면, 가처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애는 가처분보다 더 빠르니까 이 권리는 소멸시켜서는 안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당권을 실행을 하게 되면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기록이 될 것이고, 그럼 이 등기는 가처분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말소를 해버리면 가처분 이전에 성립된 저당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말소의 대상이 아니란 거 아셔야 되고, 두 번째, 이 을에게 뭐 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뭐다? 임차권 등기. 이 등기도 말소의 대상은 아니란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 여기까지 여러분이 깊은 이해를 가질 필요는 없지만 질문을 가끔씩 하는 분들이 많아요. 선생님, 가처분 이후에 임차권 등기가 되었는데 어떻게 을에게 대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이 임차권 등기는 가처분 내용상으로 가처분 이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서 가처분 이전에 목적물의 인도와 전입신고가 마쳐졌고, 그 이튿날부터는 뭘 취득한다? 대항력을 취득하잖아요. 주임법에 보면. 그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가처분이 실행이 되고 이후에 존속기간이 뭐가 되고 만료되었는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그죠? 점유를 상실할 위기에 놓여 있는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잖아요. 그 등기가 뭐다? 을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시험 문제에서 금방 읽었던 그 내용을 을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는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이걸 내용적인 부분까지 다 지문에서 뽑아내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지문은 가처분 이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서 목적물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이 길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 자가 가처분 이후에 기간이 만료되고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하고 점유를 상실할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진 임차권 등기는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적으면 지문이 7줄, 8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절대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가처분 채권자 을에게 뭐 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는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대항할 수 있다니까 말소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게만 가져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예.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왔다고요. 이렇게 등기가 이제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제 등기관이 해야 될 역할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등기관이 등기 신청을 받을 거예요. 그럼 등기 신청을 받으면 이제부터 등기관의 역할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등기관은 일단 첫 번째 무슨 등기를 해줄 거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가처분 이후의 등기를, 가처분 채권자가 말소해달라고 신청했잖아요. 그럼 이 등기를 다 뭐 해준다? 말소한다고요. 그러면 이때부터 잘 들어야 된다. 가처분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관은 해당 가처분 등기는 별도의 말소 신청이 없어도 등기관이 해당 등기는 어떻게 말소한다?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게 우리 직권 말소의 또 대상 중에 하나라고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제가 직권 나오면 뭘 떠올려라? 이꼴 조건. 항상 그걸 떠올려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말고. 그래야 여러분이 뭘 암기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직권 나오면 뭐다? 조건이에요. 그러면 목수 1, 2에 환매, 중간, 당해 가처분. 이게 당해 가처분 등기잖아요. 해당 가처분 등기. 아, 그럼 해당 가처분 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는 조건이 뭐다? 가처분 이후의 등기를 뭐 하는? 말소하는 등기관은 이게 뭐다? 조건이라고. 그러니까 그 조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 가처분 등기는 어떻게 말소한다? 직권 말소한다. 그래서 항상 그 조건을 암기해야 된다고요.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을이 지금 하고자 하는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을이 소유권 말소 등기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채권이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 즉 말소 등기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구성은 뭐하다? 똑같으니까 시험장에서는 구별할 필요가 없고 가처분 채권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든 말소 등기를 신청하든 상관없이 다 뭐로 한다? 이 구조 그대로 적용시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이제 봅니다. 보세요. 등기 청구권을 뭐하기 위한,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 등기가 된 후, 가처분 채권자가, 그러면 이거 이제 지문 읽어질 수 있어야 돼요. 가처분 채권자가, 우리 사례에서는 을이 가처분 채무자, 갑을 등기 의무자로 하여 권리에 뭐라는 등기를 뭐 하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 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는 어떻게 한다? 단독으로 신청한다. 다만 다음의 등기는 말소하지 못한다. 가처분 등기 전에 맞춰진 거, 가처분 등기 전에 맞춰진 거, 그걸 기반으로 하는 등기들은 말소의 대상이 아니고,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 등기는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 등기한이 위 1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 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는, 자, 나왔죠? 가처분 등기 이후의 등기를 뭐 할 때는, 말소할 때는 누가? 등기관이 말소할 때는 직권으로 그 가처분 등기도 뭐 해야 한다? 말소하여야 한다. 이렇게요. 자, 그런데 잘 집중. 가처분 이후의 등기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없으면 가처분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관은 말은 성립할 수 없죠. 그때는 뭐 하면 된다? 가처분 채권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만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전 등기할 때 해당 가처분 등기는 어떻게 말소한다? 직권 말소한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가처분 등기 이후의 등기가 없는 경우로서 가처분 채무자를 의무자로 하는 설정 등기만을 할 때에도 뭐하다? 또한 같다. 이후의 등기가 없으니까 그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만 들어오면 이전 등기해 줄 때 가처분 등기는 어떻게 말소한다? 직권 말소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가처분 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 명의인에게 뭐 해라? 통지.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었고요. 이제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요게 25회 때 한번 나오고 그 이후부터 독립적인 문항으로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압류와 가처분은 톡톡톡 하면서 한 지문 두 지문씩은 꼭꼭 출제가 되니까요. 한번 볼게요. 독립적인 문항은 25회 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자, 틀린 것은 볼게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글자를 읽었을 때 머릿속에 이게 무슨 말인지는 뭐 한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등기는 그 내용만 알면 조금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는데 길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후 하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죠. 우리 1년을 공부해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등기는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못 푸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후, 그럼 가처분이 된 후 가처분 채무자를 의무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가처분 채권자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가처분 등기 후에 맞춰진 등기 전부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제 전부의 말소가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전부를 다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말소의 대상이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것은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체크하면 된다고요. 두 번째,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등기 후의 등기 말소를 신청을 할 때, 말소를 신청할 때는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등기 원인으로 한다. 즉 가처분 이후에 등기를 말소 신청하잖아요. 그때 등기 원인은 뭐다? 가처분에 의해서 뭐가 된다? 실효된 권리가 소멸한 권리이기 때문에 말소 신청합니다. 라고 적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가처분 채권자 말소 신청에 따라 가처분 등기 후의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관은 보세요. 가처분 등기 후의 등기를 말소하는 뭐다? 등기관은 이게 조건이잖아. 등기관은 그 가처분 등기는 어떻게 말소한다? 직권 말소한다. 됐고요.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을 경정하는 등기는 단독 신청한 경우에는 뭐로 가고? 단독. 공동인 경우에는 뭐로 가라? 공동.
체납 처분으로 인한 상속 부동산의 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관공서는 이까지만 딱 읽습니다. 체납 처분으로 인한 상속 부동산의 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누구는? 관공서는. 지금 관공서가 압류 등기 촉탁하고 있다 했죠. 그럼 뒤에 나오는 지문들은 다 함께 촉탁할 수 있다. 대위 촉탁할 수 있다가 나오면 뭐다? 다 오로 처리하면 된다고 볼 필요도 없이. 상속인의 승낙이 없다 하더라도 권리 이전 등기를 다 뭐 할 수 있다? 함께 촉탁할 수 있다. 그래서 관공서가 어떤 등기를 할 때는 전부 다 뭐 한다? 함께 촉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촉탁할 수가 없으면 관공서가 하고자 하는 등기를 할 수가 없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관공서가 어떤 등기할 때는 뭐다? 함께 촉탁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해버리면 됩니다. 끝. 자, 그 다음 너무 중요한 뭐다? 직권에 의한 등기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할게요. 여러분 이거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저를 잘 보세요. 이 등기법의 지문을 읽어 나갈 때에 단순 암기사항 외에 지문을 시험 문제를 풀 때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분석. 근데 대부분 수험생들은 감각에 의존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감각에 의존해가지고. 가령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근저당권에서 채권 최고액을 증액으로 인한 근저당권 무슨 등기, 변경 등기는 이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저당권에서 채권 최고액 증액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의 변경 등기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등기 절차가 개시가 되는 것은 뭐다? 신청, 촉탁, 직권, 뭐다? 명령. 네 가지 중에서 개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근저당권에서 채권 최고액 증액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 변경 등기는 이렇게 나왔을 때 신청으로 갈 거냐, 촉탁으로 갈 거냐, 직권으로 갈 거냐, 명령으로 갈 거냐 이걸 판단해 보라는 거거든요. 제가 가장 쉬운 예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지문들은 좀 익숙한 사람들은 그냥 고민 없이 여러분은 1번, 2번, 3번, 4번에서 어디로 갈 겁니까? 1번 갈 거잖아요. 익숙한 것들. 그럼 신청으로 갈 거거든요. 그럼 신청으로 넘어오는 순간 이제 공동이냐 뭐다? 단독이냐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단독 신청의 사유들은요, 출제인이 친절하게 설문 안에서 그 단서를 꼭 챙겨줍니다. 근데 이 안에는 단순하게 근저당권이 있고 채권 최고액이 뭐가 되었고 증액되었고 그래서 변경 등기를 하러 간다. 그럼 그 내용만 보면 이거는 단독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공동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공동이죠. 그러니까 읽어보면 안다라는 거 읽어보면. 근데 이때 상대방이 이행에 협력을 하지 않아요. 이행 판결을 받아 이 말이 들어가 있으면 뭐로 간다? 단독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공동으로 신청으로 딱 지문이 빠지는 순간 뭐다? 공동과 단독은 자연스럽게 판단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지문이 나오든지 간에 이걸 여러분이 뭐 한다? 일단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촉탁하고 법원의 명령은요. 지문을 보는 순간 알아요. 왜? 명령은 설문에서 반드시 이의 신청, 이의의 제기에 의해서란 말이 반드시 나와야 되거든요. 촉탁은 관공서가 하는 거니까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럼 남는 거는 뭐다? 직권하고 뭐다? 신청. 두 개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설문에서 내가 이 지문을 판단을 해 나갈 때 신청으로 할 거냐, 직권으로 할 거냐만 판단이 서면 등기법 지문은 다 읽어진다라는 거예요. 다 읽어진다. 자, 그러면 직권이 많을까, 신청이 많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암기한다? 직권을 암기해야 돼. 직권을 걸러내야 된다는 거야, 직권으로. 그럼 예를 들어서 존속기간의 만료로, 자, 전세권에 있어서 존속기간의 만료로, 무효가 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요. 말소시, 이렇게 나왔잖아요. 존속기간의 만료로 무효가 된 전세권 설정 등기에 뭐다? 말소시 이렇게 시험 지문이 나오면 이 말소 등기는 신청, 촉탁, 직권, 명령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럼 일단 이의신청이 없으니까 법원의 명령은 아니죠. 법원의 촉탁도 아니죠. 그럼 신청 아니면 뭐다? 직권이거든. 근데 이 지문을 딱 바라봤을 때 제가 편한 지문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딱 바라봤을 때 그 전세권 말소 등기는 기간의 만료로 인한 전세권 말소는 이거 신청인가 직권인가?
이게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 실제 시험장에 가게 되면. 됐나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직권말소, 특히 직권말소는 정말 잘 나온다 했잖아요. 이거 목에 해당하는 겁니까? 아니죠. 수? 아니죠. 1, 2? 아니죠. 환매? 아니죠. 중간? 아니죠. 당해 가처분? 아니죠. 그럼 직권말소는 아니다라는 판단이 서잖아. 판단이 서는 순간 뭐로 간다? 신청이라고. 그럼 신청으로 가면 이제 공동으로 할 거냐, 단독으로 할 거냐 문제잖아. 그럼 이때 전세권, 기간 만료로 인한 전세권 말소는 아무런 단서가 없잖아. 그러면 공동이다, 단독이다? 자신있게. 기간이 만료되었어. 기간 말하면 무효지. 말소하러 가야 되지. 그럼 공동으로 말소할 거냐, 단독으로 말소할 거냐? 항상 자기의 경우의 수를 집어넣어 봐봐.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공동신청으로 말소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 물어보면 더 모른다고. 권리의 말소를 단독으로 가려면요, 단서가 있어야 된다니까. 기간이 만료되었어. 그러면 형식적 심사주의고,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가 기간 만료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말소해 주세요 해서 여러분 전세권 말소하면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용을 잘 들여다봐란 말이야. 등기는 항상 서면만 가지고 심사를 한다. 그러니까 이걸 단독으로 가서 말소한다. 그럼 똑같은 말로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었다. 그러면 저당권 등기 말소하러 간다. 그걸 단독으로 가서 말소하면 돼?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왜? 단독으로 말소해오면 상대방의 권리가 뭐한다? 침해되잖아. 그러니까 누군가 권리를 잃으면 누군가는 반드시 권리를 얻게 돼 있다고. 그러면 항상 등기는 뭐다? 공동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단독 안에 없으면 뭐로 간다? 공동. 그래서 그게 헷갈리시는 분들은 단독 신청의 사유들을 암기해버려야 돼. 내용상으로 모르겠으면 뭐 해야 한다? 암기해야 돼. 이런 느낌 어때요? 등기 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등기 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전세권 기간이 만료가 되었고 등기 의무자가 행방불명되었고 공동으로 신청 가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공동으로 갈 수가 없다면 공시최고와 채권 판결을 받아. 이때는 뭐 한다?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 권리의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권리의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은 공동이야. 근데 권리자가 사망하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사망했다는 증명서면을 뭐하면 첨부하면 뭐로 간다? 단독. 이런 구조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는 선생님 도저히 그런 것까지도 난 모르겠다. 단독으로 가려면 지문이 길어야 돼. 말수를. 단독으로 가려면 단서가 들어가니까 지문이 뭐한다? 길어야 돼. 지문이 짧어. 그러면 뭐다? 공동. 이렇게 판단하셔도 돼요. 아주 극단적인 판단이다.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일단 뭐가 걸러져야 된다? 직권이 걸러져야 돼. 직권이 걸러지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래요. 더 이상 강조할 것도 없다. 직권은 무조건 걸러져야 된다. 근데 직권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직권 보존 등기하고 직권 말소 등기. 이것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무너져도 알고 가야 된다. 보존 등기는 뭐로 간다? 신청입니다. 근데 직권으로 가려면 일정한 조건, 이게 떠올린다. 그래야 스스로 계속 학습하게 된다. 보존 등기는 뭐다? 신청. 직권 보존 나왔네. 그러면 조건. 그럼 그 조건이 뭐냐? 정확하게 양배한다. 법원에서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이 조건이 성립되어야 뭐한다? 뒤에 직권 보존 등기가 나온다고. 그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의 대표적인 게 뭐다?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뭐한 경우? 촉탁한 경우. 즉 법원에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에서 경임이가 등기에 촉탁이 있는 경우 이 조건이 성립되었을 때만 뭐로 간다?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한단 말이에요. 가령 미등기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에서 가압류 등기 촉탁이 왔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등기가는 미등기 상태인데 가압류 등기 촉탁서가 왔어. 그럼 보존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먼저 등기관이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먼저 보존 등기부터 한다고요. 해놓고 뒤에 뭐한다? 법원의 촉탁에 따른 무슨 등기? 가압류 등기를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촉탁에 따른 등기가 경임이 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다 뭐한다? 각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등기 부동산에 관해서 과세관청, 즉 체납처분청에서 압류 등기에 촉탁이 있는 경우 해당 압류 등기를 하기 위해서 등기관은 먼저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다고요. OX. X. 왜? 왜? 여기 압류 등기가 있어 없어? 없잖아. 선생님 가압류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지금 네 가지 등기는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읽어보면 꼭 뭐한다? 맞는 지문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직권에 의한 등기는 법률의 요건과 규정과 절차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출제인이 지문을 만들 때도 꼭 직권 같은 느낌으로 지문을 만든다고요. 그래서 직권은 조건을 뭐하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암기해놔야 돼요. 잠시 삐끄러지면 암기를 열심히 해놓고도 뭐한다? 틀린다고요. 열심히 암기해놓고 틀리면 암기 안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직권 등기는 무조건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직권 변경 등기는 직권 변경 등기. 자, 변경 등기는 뭐다? 신청이에요. 항상 원칙을 세워야 한다. 근데 직권으로 가려면 뭐다? 조건. 그 조건에서 이쪽으로 오면 등기 명인의 주소 변경 등기를 직권으로 한다. 등기 명인의 주소 변경 등기는 신청입니다. 근데 등기 명인의 주소 변경 등기를 뭐로 하려면 직권으로 하려면 앞에 무슨 등기 신청 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주소 변경 사실이 뭐 할 때? 명백할 때 이렇게. 키워드는 이겁니다. 무슨 등기를 신청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주소 변경 사실이 뭐 할 때? 명백한 때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등기 명의인의 주소 변경 등기는 어떻게 한다? 직권. 그래서 변경 등기는 이거 1번 지문 하나만 딱 기억하고 가라고요. 2번하고 3번은 시험 문제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잘 않더라고요. 됐죠? 그리고 이제 변경 등기를 또 직권으로 하는 경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탁에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신탁과 관련해서는 일괄적으로 제가 다 한 번에 정리해드린다 했잖아요. 그럼 신탁에 가서 그거는 그때 가서 보시면 돼요. 직권 경정 등기는 잘 안 나옵니다. 등기관이 예초부터 뭐한다?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자기가 뭐한다? 바로 잡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권 말소가 이제부터 키워드입니다. 직권 말소 뭐다? 모, 수, 1, 2에 환매, 중간, 뭐다? 당해 가처분 등기, 이렇게. 선생님, 직권말소 이거 말고도 더 있습니까? 더 있습니다. 지역권 파트에서 하나 있고요. 신탁 파트에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게 메인입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목수 1, 2에 환매, 중간, 당해 가처분, 이거 암기 안 돼서 문제가 풀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목이 뭔지의 조건을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조건을 떠올리기 위한 하나의 단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목이 뭐다? 말소 등기 시 말소되는 권리를 뭐로 하는? 목적으로 하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어떻게 말소한다? 직권 말소한다고요. 그래서 말소되는 권리를 뭐로 하는? 목적으로 하는 이게 조건이라고요. 말소되는 권리를 뭐로 하는? 목적으로 하는 이게 키워드라고요. 목. 자, 그 다음에 2번 수용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이게 조건이라고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근데 이 2번 지문을 가지고 제가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맞는 지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선생님,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근데 선생님, 수용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직권말소라고 가르쳐줬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러죠. 그분은 국어적인 문맥을 보지 않고, 등기는 항상 내용을 들여다봐라 했는데, 문맥을 바르지 않고, 그냥 수용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나오면 단독 신청, 그리고 또 직권말소.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 말이 뭔지를 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관공서나 사업 시행자가 하니까 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당사자가 뭐한다? 신청을 할 때는 무슨 신청으로? 단독으로 신청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등기관이 그 소유권 등기 신청서를 받겠죠. 받으면 등기관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겠죠. 그럼 그때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등기관이 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그게 국어잖아.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그때 수용되는 토지 위에 있는 전세권, 저당권 이런 권리들이 막 있을 거잖아요. 그런 권리들은 별도의 말소 신청이 없어도 등기관이 싸그리 뭐한다? 직권 말소를 다 시켜버린다. 정리를 싹 다 해버린다고요. 그냥.
되겠나요? 그래서 국어다, 국어. 그래서 수용을 원인으로 등기한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수용을 원인으로 등기한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국어적인 표현을 정확하게 내용적 부분을 아시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 수용 목적물에 격려된 등기는 등기한이 어떻게 말소한다? 직권 말소. 그 다음에 29조 1호 2호. 29조 1호 관할 위반의 등기.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암기한 부동산 일부와 지분이라고요. 부동산 일부에는 뭐만 가능하다? 용의권. 그 부동산 일부에는 저당권 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게 29조 이후 만약에 등기되었다면 해당 등기는 등기한이 어떻게 말소한다? 직권 말소. 이런 구조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분에 대해서는 용의권 설정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 지분의 전세권 설정 등기가 기록되었다면 등기한은 어떻게 한다? 직권 말소.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일부와 지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시험장에 적어놓고 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환매특약 등기의 말소라고 되어 있죠. 자, 집중하세요. 환매특약 등기 앞에 조건 안 봅니다. 조건 없다고 생각하세요. 설문에서 환매특약 등기의 말소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다. 그럼 이거는 뭐다? 신청일까? 직권일까? 촉탁일까? 명령일까? 제가 금방 이야기했잖아. 이거 조건 앞에 보지 말고 조건은 없다고 생각해라고. 이 조건은 뭐다? 없다고. 이 조건은 없고 그냥 시험 문제 환매특약 등기의 말소 등기는 이렇게만 나왔다고. 신청일까? 직권일까? 촉탁일까? 명령일까? 다시 한번. 정말? 진짜? 왜? 왜? 왜 하실 때는 간단해. 원칙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예외적인 경우의 수를 너무 많이 암기하다 보니까 원칙이 흔들려 버리는 거야. 모든 과목은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 별다른 조건과 단서가 없다면 예외는 반드시 단서가 붙어야 된다고, 단서. 그러니까 그 단서를 자꾸 그 지문, 단서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 예외를 암기하다 보니까 지문이 전부 다 예외적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 환매특약 등기의 말소는 이렇게 나오면 뭐다? 당연히 등기는 모든 게 뭐다? 신청이야, 그냥. 그럼 신청으로 갔어. 그러면 공동일까, 단독일까? 공동이야. 끝이야, 그게. 환매 권리가 없어지면 누군가는 권리를 잃고 누군가는 권리를 없거든. 그래서 이 기본 것을 절대 좀 놓치지 마시라고요. 그게 흔들려버리면 공부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항상 모든 것은 원칙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원칙. 지문을 바라볼 때 나는 항상 이 지문을 읽을 때는 항상 신청에서부터 바라보는 거야. 신청에서 바라보는데 설문에서 뭐가 보이더라? 환매권 행사를 하여 권리의 취득 등기를 한 경우, 이 조건이 나왔을 때는 이거는 뭐였다? 직권 말소였어. 환매특약 등기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야.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럼 이 조건 암기해놔야지, 안 해야 돼? 해놔야지. 왜? 환매특약 등기의 말소는 촉탁에 의해서 말소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거든. 명령해야 말이 있을 수가 없거든. 신청 아니면 다 뭐다? 직권이야. 두 개 중에 하나. 그럼 항상 뭐부터 시작한다? 원칙부터 지문을 바라봐란 말이야. 신청이야. 그런데 내가 암기한 환매권을 행사하여 권리의 취득 등기를 한 경우 이 조건이 들어가 있네. 그럼 이거는 뭐야? 직권 말소야.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럼 시험 문제. 환매기간의 경과로 인한 환매특약 등기의 말소 등기는 이렇게 나왔어. 신청일까? 직권일까? 자신 있게. 신청이지. 왜? 환매권을 행사하여 권리 취득 등기를 한 경우에만 뭐로 간다? 직권이라고. 그러니까 직권을 암기 안 오면 다른 지문의 해석이 안 돼. 환매기간의 경과로 인한 환매특약 등기의 말소 등기는 무슨 신청이다? 공동으로 신청하여 말소한다. 이렇게 가는 게 맞다는 거야. 환매권 포기로 인한, 환매권 무효로 인한 이런 지문 나오면 그 많은 지문을 어떻게 다 암기해.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에 직권을 암기해 놓으면 직권은 일단 아니야. 하면 바로 뭐로 넘어간다? 신청. 그럼 신청 또 바라볼 때는 항상 뭐로 간다? 공동을 보면서 알아야 된단 말이야. 공동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 하셔야 돼. 이제 제가 강조할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가등기에 기한 뭘 했다? 본등기를 한 때 나오면 뒤에 뭐다? 직권 말소야. 기본적으로. 가등기에 기한 뭐라 했다? 본등기를 한 때. 이게 뭐다? 중간이라고.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는 중간 처분의 등기는 어떻게 말소한다? 직권 말소. 그 다음 당해 가처분 했잖아. 가처분 채권자가 소유권 이전한 말소 등기 신청 시
요거는 이 지문은 지금 가처분 이후의 등기가 뭐다? 없는 것을 기준으로 지문을 제가 줄여야 되니까. 근데 가처분 이후의 등기가 있다면 가처분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는 뭐다? 등기관은 그 말이 나와야 되겠지. 그때 당해 가처분 등기 어떻게 말소한다? 직권 말소. 자, 주등기가 있고 부기등기가 있어. 주등기가 있고 부기등기가 있어. 그럼 주등기가 소멸되면 부기등기는 당연히 뭐 한다? 있을 수가 없으니까 직권 말소. 이거는 그냥 서비스로 하나 가져가는 거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직권으로 말소한 등기는 반드시 어떻게 회복해라? 직권으로 회복해라. 그 다음에 대, 추, 요, 대직권이 있다는 뭐다? 뜻의 등기. 추가 담보 뜻의 등기. 요역지 지역권 등기 다 어떻게 한다? 직권. 이렇게 해서 직권 등기 마무리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출전이 가장 많이 내는 게 뭐다? 말소라고. 그럼 여러분이 이제부터 말소 등기를 바라보는 시점은 이렇다. 내가 지문을 보고 바로 해석이 되어버리면 끝. 반드시 명심해라. 지문을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신청이야. 공동신청이야. 단독신청이야. 바로 보여. 바로 보이면 해석하면 돼. 근데 조금 헷갈려. 헷갈리면 아 이거 왠지 신청 같은데 이런 거 제발 좀 하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해라. 목인지 수인지 1, 2인지 환매인지 그 다음 중간인지 당해가처분인지 이게 들어가 있지? 않네. 아, 그러면 직권말소는 아니네. 아, 그럼 이거 신청인가 보다. 그럼 신청인가 보다 할 때 마인드는 뭐다? 공동신청에 초점을 맞춰서 가는 거란 말이야. 요즘은 계속 공동낸다고. 왜? 수험생이 단독만 주구장창 암기해서 들어온 걸 출전이 알아버렸어. 그래서 근래는 계속 뭐 낸다? 공동을 낸다고. 공동을 암기를 안 하거든. 원칙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직권 제외시켜놓으면 자꾸 뭐다? 단독부터 또 오른다고. 단독이 아니라 뭐다? 공동부터 들어온다. 됐습니다. 끝. 31회 문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고르세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 권리자는 국가나 지방자치에 해당하지 않는 권리자는 달리 말하면 누구다? 사업 시행자가 되겠죠. 그럼 사업 시행자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떻게 간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이런 걸 말한 거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나오면 금방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이거 직권 말소인데 단독으로 신청한다네. 그러면 X 이렇게 푸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야. 국어가 중요하다고. 국어가. 이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 하는 거다? 신청하는 거잖아. 그 신청은 뭐로 간다? 단독. 등기하는 재결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 기업간 이현재 구별됩니까? 밑에는 이제 뭐 한다? 소유권 등기 신청이 들어왔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 한다? 하는 경우에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직권 말소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여기까지 보면 맞거든. 맞는데 이제 우리가 수영 가서 배우겠지만 이제 난이도를 조금 높일 때 출전이 내는 게 뭐냐?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라면 뒤에 직권 말소가 맞아. 다만 직권 말소하지 않는 것들도 있단 말이야. 그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재결로서 존속을 인정한 권리, 수용 개시일 이전에 성립된 소유권 이전 등기, 상속 개시일이 수용 개시일보다 빠를 때 이런 등기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 그거까지 싹 집어넣어 버리면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야. 그게 그까지가 직권 말소의 완성이라고. 그럼 여기에 그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말소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했으니까 뭐다? X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근데 출전이 쉽게 낼 때는 어떻게 내느냐? 이렇게 낸다고. 기출지문으로.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그 토지 위에 성립된 저당권 설정 등기는 공동신청으로 말소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됐지? 자, 그런데 우리는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는 다 직권 말소잖아. 공동신청으로 말소한다 나오면 그거는 앞에 내용 읽어볼 필요도 없이 다 틀린 지문이야, 그냥. 그 내용이 뭔지 상관없이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는 다 직권 말소인데 공동신청으로 말소한다, X. 단독신청으로 말소한다, X. 그게 가장 간편한 지문이야. 근데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맞잖아. 맞는데 그 안에 직권 말소의 대상인 것과 아닌 것을 집어넣었을 때는 그것까지 뭐 한다? 구별하는 게 난이도가 높은 지문이란 말이야.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관공서가 공매 처분을 한 경우 자, 이까지
제가 관공서가 공매 처분을 한 경우 나오면 뭐로 바꿔 읽어라? 낙찰된 경우. 그럼 낙찰됐다면 그때부터는 경매 절차가 똑같이 취급하면 돼. 권리자의 청구, 낙찰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매 처분이란 권리 이전 등기를 등기소에 뭐 해야 한다? 촉탁하여야 한다. 오, 이렇게. 등기 후, 등기사항의 변경이 생겨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경정등기가 아니라 무슨 등기? 변경등기. 그래서 기업과 뭐다? 디귿.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된다고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직권등기 너무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다시 한번. 자, 등기 신청 의무. 신청 의무는 독립적인 문항으로 과거에 나온 적은 있지만 다시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다만 한 지문, 두 지문은 꼭꼭 출제이 낸다. 우리는 부동산 등기법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법에서 신청 의무의 부과 부동산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와 멸실 등기는 몇 월? 1월. 이를 해태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그 지문 한두 지문씩은 꼭 낸다고요. 한 지문 정도는. 근데 출제인이 조금 깊게 가볼까? 이렇게 하면 뭐다? 특별조치법상의 신청 의무를 낸다고요. 그럼 특별조치법상의 신청 의무를 낼 때는 딱 정답의 결정 요소는 무조건 기산점이다. 기산점. 언제부터 60일 이내 신청을 해야 되냐? 기산점. 그 기산점을 여러분이 암기를 해놔야 된다고. 그 부분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계속 진행합니다.